여러분 전 세계 어느 민속이든지 정초민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이라도 한 해가 시작되는 걸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그 시작을 어떤 그 축제로 갖다 성화시킨 그런 놀이들이 전 세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월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월 대보름까지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가면은 전부 뭘 치느냐면은 요런 요 뒤에 있는 요 풍물 칩니다. 요런 북장구 지금 꽹가리 요런 풍물 치는데 요거 명칭을 전국 통칭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풍물이다 내지는 풍물놀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게 각 지방마다 보면은 그 지방에서만 부르는 또 그런 고유 명칭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지방에서 과연 이 풍물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라도 지역에는 주로 하는 소리가 풍물 친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지만 구단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구단다. 그래서 전라도 해안가 지방을 가서 두들기는 거는 보고 우도구단다. 그 다음에 지리산 쪽으로 해가지고 전라도 이렇게 좌측으로 두들기는 건 보고 좌도구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좌도구단다, 우동구단다, 그 다음에 또 풍장놀이 한다, 풍물놀이 한다, 걸궁친다, 걸립한다, 농기놀이 한다, 벽가리놀이 한다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호남 지방에는 이렇게 농사가 많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 풍물놀이 둘의 풍물이 굉장히 발달되다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충청도 경기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충청도 경기도 쪽으로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달 친다 이럽니다. 달. 그래서 충청북도나 경기도 이북으로 치는 거는 웃달 친다 이렇고 아랫지방으로 치는 걸 보고 아랫달 친다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풍장 친다, 풍물 친다, 둘에 친다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자, 영남 지방을 한번 볼게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요 두들길 때 요 두들기는 걸 보고 전부 뭐라고 하냐면은 매귀악이다 이런 소리 합니다. 매귀라 그러는데 매장할 매자에다가 귀신기자를 써가지고 귀신을 매장한다 이런 소리. 귀신을 매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벚구친다. 그 다음 매구친다. 매귀가 이제 매구로 해가지고 발음돼 가지고 매구친다, 벚구친다, 풍장친다, 걸궁친다, 걸립한다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이 지방마다 명칭들이 다 있는데 특히 요 영남 지방에만 쓰는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 바로 지신밟기 한다 하는 게 있거든요. 지신을 밟는다. 땅 지자에다가 귀신 신자입니다. 이 땅하고 귀신하고 무슨 관련이냐면은 옛 사람들은 이리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정주 공간에 신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정격 신이 있고 비정격 신이 있다. 그 정격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지고 도움을 주는 신을 보고 정격 신이다 하고 해를 끼치는 이런 신들을 보고 이 비정격 신이다 그러는데 요 지신을 밟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정초에 이런 비정격적인 신격들을 보고 잡기 잡신이다 그러거든요. 여기 잡기 잡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불운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왜 코로나 이런 균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땅 속으로 파묻어 가지고 새로 다시 태어나게끔 한다 이런 뜻이 뭐냐면은 지신밟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마다 보면은 호남이나 그다음에 충청도 경기도 이쪽 가면은 전부 이렇게 두들기는 요 풍물이 많이 발달됐어요. 풍물이 많이 발달됐는데 영남 지방으로 오면은 뭐가 발달됐냐면은 성주풀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성주풀이란 건 뭐냐? 성주하고 풀이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 이 성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집안을 지켜주는 정격신의 왕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성주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뭐 아파트 생활하니까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옛날에 이 집들은 보면은 안채가 따로 있고 바깥채가 따로 있고 뭐 헛간도 따로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고 창고도 따로 있고 부엌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었거든요. 요 따로 있는 요 여러 가택 신들 중에서 제일 왕이 바로 누구냐면은 성주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저 집안에 주로 요 대들보에다 모셨어요. 대들보에다가 쌀을 갖다가 요렇게 담아가지고 그거를 성주단지다 하기도 하고 시준단지다 하기도 하고 조상단지다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얀 한지를 발라가지고 요렇게 모셔놓은 데가 있어요. 그 성주신이 대장인데 이 정초에 요 성주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읊어줍니다. 이렇게 역사가 어떻고 이 양반의 전설이 어떻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신이 됐다 하는 그걸 읊어주는 그걸 보고 이제 성주풀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하는 요 동네 지신밟기에는 이 동네라는 지역 자체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산들 중에서 제일 왕초산이 어디예요? 제일 왕산 백두산이죠. 백두산.
이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전기가 각 지역마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육지에서 제일 끝에 닿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우리나라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산전기가 타고 내려와가지고 동네까지 와가지고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 집을 지었다 하는, 이제 이 동네가 생겼다 하는 그런 풀이가 따로 있어요. 요거는 동네 지심밟기만의 아주 그 고유한 그런 풀이 중에 하나인데, 주산 지심풀이 하는 게 있거든요. 주산. 주산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가장 좋은 집터가 어디예요? 다 뒤에 산이 걸치고 있고 앞에 이렇게 내가 흐르는데 가장 좋은 터거든요. 그래서 요 동네에는 뒤에 무슨 산이 있느냐면은 금정산이라는 아주 그 빼어난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부산 사람들의 진산이 닿을 정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락내락 하는데, 그 산을 가장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가지고 있는 땅이 동네다 보니까 그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정산까지 온 그 산을 갖다가 풀이해주고 그 다음에 마을을 풀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첫 번째 들려드릴 이거는 뭐냐면은 동네 지심밟기만의 아주 고유한 풀인데, 주산 지심밟기다 하는 겁니다. 주산풀이다 하거든요. 주산풀이, 주산 지심밟기입니다. 제센제센제센아 주산지신을 훌리자. 지연왕 생계노야 희를 성신이 밝았다. 천천히 개탁하고 만물에 번성할지. 환경도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강원도 금강산은 임진강이 둘러거나, 평안도 묘영산은 대동강에 둘러있고, 황해도 구월산은 재령강이 둘렀구나. 경기도 상가산은 한강수가 둘러있고, 충청도 계룡산은 백마강이 둘렀다. 전라도 지리산은 영산강에 둘러있고,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렀구나. 낙동강 전기가 떨어져 동네 금정산 생겼다. 금정산 전기가 떨어져 이 동네 주산이 생겼구나. 금년에 본 신축년에 이 동네 가가호. 나갈 때는 반짐 들고 들어올 때는 온짐지소. 여루와 주산님 만대유절 누리소. 여루와 주산님 만대유절을 누리소. 속이 시원하죠? 예,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 동네 지심밟기에서 특히 주산풀이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끝에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산들이, 그리고 강들이, 우리나라 중요한 강들, 산들이 쭉 나열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동네라는 땅이 생겼다. 그 왜 이만큼 동네가 그 당시에 소중했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변방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왜 지금 DMZ 왜 38선 그걸 변방이다 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동네가 바로 변방입니다. 일본하고 불과 여기가 몇 킬로 떨어지냐면 42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보이죠? 해운대에 가면은 이게 저 대마도 왜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국방의 중요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산하고 강을 갖다 주르륵 내려오거든요. 이게 고유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래가지고 요 주산을 먼저 울려주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당산으로 이동하면 당산. 이 당산이라는 거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산. 그러니까 항상 입구에
들어가기 나가기 전에 거기 장승도 서가지고 있고 솥대도 있고 막 이렇게 당집도 이렇게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갔다가 또 들어올 때도 인사를 드리고 하는 거기를 당산이라 하는데 요 당산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을에 가면은 공동 샘이 있어요. 샘. 여러분들은 샘하고 우물하고 왜 구별 잘 안 되죠? 근데 샘하고 우물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샘은 뭐냐면은 자동으로 땅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와 가지고 물이 당기는 걸 샘이다 하고 우물이라는 거는 파는 걸 갖다가 우물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 있는 거는 우물이고 마을에서 이렇게 옛부터 살던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걸 보고는 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동 샘에 가서 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료가 전부 딱 한정돼 있죠. 철근, 콘크리트, 뭐 나무 그것밖에 더 있어요. 없잖아요. 왜 다 뭐 엘리베이터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 집들은 거의 전부가 뭐로 만드냐면 우리나라 나무 집 가재라 그러죠. 가재 중에 최고의 가재가 뭐냐면 바로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성주신이 깃드는 데가 어디냐면은 소나무로 된 대들보라든지 석가래 같은데 여기에 이 성주신이 깃들거든요. 그래서 요 성주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소나무에 깃든 그 성주신이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다 하는 걸 갖다가 쭉 내력을, 역사를, 이치를 읊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주풀이다 하거든요. 아까 정격신 했는데 이 성주신이 원래 전설에 따르면은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청궁대왕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옥진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성주신이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불량 아들이었나 봐요. 5번째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중에 너무 이렇게 막 못 살고 막 싸우고 장가를 보내놨더니만 막 아내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귀향을 보낸 거예요. 황토섬이라는 데 귀향을 보냈는데 이 황토섬에서 이 성주가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상이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게 우리 그 한민족을 세운 당군 사상하고 똑같습니다. 홍익 인간 사상하고. 인간을 갖다가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성주가 소나무로 집 짓는 방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성주신이 집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는 아무도 집을 짓고 살지 않았는데 그래야 성주신이 나와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 집을 지었다는 거는 이거는 시대로 따지자면은 지금부터 약 한 5,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오면은 요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은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 당시 이 소나무가 어떻게 와가지고 이 집에 했다, 집 짓는 가재가 됐다 하는 이제 그 경로를 쭉 읊어줘요. 그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무를 베는 요 벌목 광경이 있고, 그 다음에 재단 광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운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터를 보러 가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집터에다 집을 짓는 장면이 있고, 집을 닦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짓고 나서 고사 장면이 있고,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주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걸리냐면요,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90분 동안. 축구 전후반 다 뛰을 그 정도를 풀이를 다 해줘요. 이렇게 전부 다 가서 그 정도 양이 길어요. 양이 길고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은 이 성주신의 아들 딸들이 각 집안에 이렇게 자정하는 작은 신들이 돼요. 그 작은 신들이 뭐냐면 거기가 부엌에서 하는 조왕풀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우물이 또 있잖아요. 그래 우물에서 하는 용왕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장독간에서 하는 장독간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창고로 가면 창고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구간 가면 마구간풀이가 있고, 화장실 가면 정남풀이가 있고, 근데 대문에서 해준 대문풀이, 그 다음에 특히 여기는 이 동네라는 지역은 옛날에 이 술을 또 금정산성 술을 막걸리를 많이 생산했거든요. 그래 그는 풀이까지 해가지고 여러 종류 풀이가 있어요. 진짜 다 하면은 90분 분량 가까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나무를 배로, 그러니까 벌목이다 그럽니다. 벌목하러 가가지고 지신을 모시오는 장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성주풀이 대청풀이다 그러거든요. 대청풀이다 이랬는데 나무 벌목하는 장면입니다. 나무 벌목한 장면입니다. 지신이 내려온다. 지신이 내려와. 하늘이 생겨 갑자년 지신, 땅이 생겨 얼추냐. 갑작 얼추기 생겨 노야. 인간 세상이 생겼다. 인간 세상이 생겨서니 성주본이 얻으면야. 경상도 안동 땅의 제비원이라 보닐세. 제비원에서 소리를 받아 거지 봉산에 던졌네. 그 소리 점점 자라날 때 삼정성이 물을 주고 육판서가 길러내니
낮이 되면은 태양 받고 밤이 되면은 이슬 맞아 다복 소리가 되었네. 다복 소리가 자르나 소부덩이가 되었고 소부덩이가 자르나 대부덩이가 되었고 대부덩이가 자르나 청장모기 되었고 청장모기가 자라나 황장모기 되었고 황장모기가 자라나니 성준이 가재가 본명코나 앞집에 김대모 뒷집에 박대모 33가지 연장망태 하주능 정이 젊어지고 지치 올라 그 집 봉산에 지치 올라 나무 한 줄을 잡아보니 옳지그 나무 좋으시고 동편으로 뻗은 가지는 청대장군이 모서이고 남방으로 뻗은 가지 척대장군이 모서이고 서방으로 뻗은 가지는 백제장군이 모서이고 북방으로 뻗은 가지 흑제장군이 모시고 중앙에 소선가지는 황제장군을 모셨으니 여봐라 목소야 그동봐라 옷은 벗어서 난게 을고 가슴 벗어서 등째 막 보금대님을 바짝 메고 혹도개를 둘러 메고 심리와 만치를 물러서라 우리 만치를 뛰어들어 한찰 치고 두찰 치 나무 넘던 소리야 봐라 천지가 진동하고 사방이 소란하다. 이게 소나무를 베어와 가지고 집안에 안착시키는 거예요. 집 재료, 기본 재료가 되는 과정을 읊은 겁니다. 근데 좀 안 웃겨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 집들은요, 그런 식으로 나무로 가지고, 그 다음에 돌 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지었는데도, 그 우리 통도사나 그 다음에 저 해인사 같은 데 가면요, 나무가 집이 수명이 어느 정도냐면은 7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됩니다, 사실은. 옛날 집들이 그랬어요. 그 요즘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사는 아파트 몇 년도 아파트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 들어가겠네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 수명이 짧은데 옛날에는 그 정도로 수명이 길었어요. 이 수명이 집이 길고 그다음에 온 가족들이 거기 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꾸고 했기 때문에 그 옛날 주택들이 보면은 가옥이 굉장히 생명이 끈질기게 오래 가고 또 그거를 후손들이 받아가지고 선조들이 살던 집을 받아 사는 것 자체를 갖다가 참 영광으로 여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그 토일이든지 시간 한번 날 때 해가지고 경주 양도마을 이런 데 가면은 옛날 집들 진짜 있어요. 그대로 입고하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그런 데 가가지고 야 이게 진짜 옛날 이게 그런 거구나 집이구나. 그리고 이 집을 1년에 꼭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이를 해가지고 지신 밝기를 해가지고 달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후손들에게 전했구나 하는 그런 거 한번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동네 지신 밝기 풀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